안녕하십니까, 김무일입니다. 김무일의 미술 산책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의 옛길을 따라가며 서양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출현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르네상스가 발생했던 시대적 환경과 오늘날 21세기의 현실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르네상스는 인류 역사에 어떤 이정표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토록 화려했던 창조의 문예 부흥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역사를 되짚어보면 창조성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폭발하듯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천재들이 등장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비록 지역과 시기는 다를지라도 창조성이 꽃피던 시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를 필두로 자생적인 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교역을 통해 쌓인 막대한 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재정적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재들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갔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메디치 가문, 그리고 그 이전부터 문화예술을 중시했던 마이켈라스 재상 같은 막강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원 덕분에 예술가들은 생계 걱정 없이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르네상스는 5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창조성이 발현된 시기로 기록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이 4, 5년 터울로 태어나 문학, 예술,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역사의 전환점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 사상과 평등 정신은 국경을 넘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봉건 국가들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유로운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농민계층이 변화하면서 사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서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유로운 시민 정치와 의회 제도가 뿌리를 내리며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마련되었죠.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해외 식민지 개척으로 시장은 확대되었습니다. 공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기술 혁신에 대한 열망도 커져갔습니다. 연력학과 기계공업 등 유럽에 축적된 과학적 지식은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는 형태로 꽃을 피웠고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거대한 생산과 소비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0세기 들어 미국의 경제 패권이 확립된 것은 인재 확보와 다양성을 앞세운 미국 문화가 보수적인 유럽을 압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의 수많은 예술가와 과학자, 선각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들이 모인 미국은 문화예술은 물론 과학, 컴퓨터, 인터넷 등 20세기 이후의 혁신적인 기술 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막대한 자본과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결집한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힘이 계속되는 본질적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역시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열된 정신을 하나로 승화시켜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로 계승, 발전시킬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열띤 경기를 관전한 다음 날, 저는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한국 마라톤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몬주익 언덕을 올랐습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청명한 대기와 어우러져 코끝을 상쾌하게 자극하더군요. 비가 갠 뒤에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맑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풍경 속에 머물며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만큼 반가운 것이 있을까요?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바람을 과연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다음 5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일 TV였습니다.